하지만 조세 특례, 이거 항상 확인해야 겠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 미안하지만 1,500원의 혜택은 배제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토해내는 거랑 어차피 효과는 일치하지만, 알죠? 네가 속된 말로 꿀 너무 빨잖아. 그러니까 1,500원에 꿀은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꿀 찾으러 오지 마. 아셨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최저한세 적용 계산 구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할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 자, 아니에요. 여기서 닥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 왜 여기는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감면 후 세액이 어디까지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계산 구조는 꽤 중요해요. 자, 보시죠. 보시면 자, 우리가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 조정은 더하고 차감 조정을 뺀 걸 엄밀히 얘기하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무시하고 자, 그래서 뭐 각사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빼고 비과세 빼고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고하면 산출세액 그렇죠? 그리고 요 산출세액에다가 조특법 그렇죠? 조특법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아서 그리고 여기 법인세법상 법인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 감면이라는 게 없어요. 말문제 대비하시고 법인세는 공제밖에 없어요. 감면은 없어. 감면은 그냥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제는 지출이 있어야 빼주는 거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조특법상 감면공제는 최저한세 걸려요, 주로. 근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려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최저한세에 걸리면 박탈한다라고 했죠. 혜택을 일부. 그럼 최저한세에 안 걸리면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 안 걸리면 그거 혜택 다 줄게 이 말이에요. 혜택 다 줄게. 다 받을 수 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실기 입력하다 보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감면 공제와 최저한세 안 걸리는 세액공제 감면을 입력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자 여기에다가 뭐 가산세 같은 거 더해가지고 총 부담세 그러면 아까 제가 조특법상 혜택을 다 받았을 때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후 세액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동네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네 가지를 다 외우면 그건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요는 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요. 세무 1급인데. 그죠? 우린 법인세 새싹이란 말이에요. 그죠? 법인세 쪽은 새싹이잖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구장창 뭐를 줄지 아냐면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주로 여기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주로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외우시는 게 아니냐면 최저한세 걸리는 놈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안 걸리는 놈을 외우시면 돼요. 안 걸리는 애가 우리 시험엔 2개밖에 없거든요. 최저한세 안 걸리는 애. 그럼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사례 좀 볼게요. 사례. 숫자를 좀 대입해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조특법상 입금불산입이다라는 건 차감조정이잖아요. 차감조정도 분명히 혜택 주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조정이 2만 원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최저한세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특법상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계산하고 최저한세 계산해서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회사는 2만 원의 꼴을 먼저 빨았고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3만 원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감면을, 우리가 그러면 감면 전 과세 표준은 5만 원이었겠죠. 왜냐 5만 원에서 2만 원 뺐으니까 감면 받은 후에 과표가 3만 원인 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세율이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산출 세액이 6천 원이고, 그리고 가급적 숫자는 외우시려고, 여기 이쪽 숫자는 좀 외우시려고 추천 좀 외우시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추천 좀 뭔 소리야. 그죠? 자, 이거 각종 외워주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는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4,000원을 다 받고 있대요. 이 4,000원 꼭 외워주신 권장. 나중에 제가 실기 입력할 때 요 사례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2,000원 있죠? 일단 그래서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4,000원 받다 보니까 2,000원 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500원 받아서 500원 줄고 가산세가 300원 나와서 총 부담세액이 1,800원이래요. 다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최저한세는 우리가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뭔가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건 여러 가지 꼴을 다 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는 총 부담세액을 감면 후 세액처럼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에요. 감면 후 세액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외우셔야 돼 반드시. 감면 후 세액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감면 후 세액이라고 하지 최종적인 세금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돼, 이 용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할 때는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 후 세액이니까 나중에 입력할 때는 다 꿀 빨았을 경우를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면 후 세액 구할 때는. 맞죠? 일단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쪽은 그냥 꿀 다 빨았을 때 내고 있는 세금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제되는 게 없는 거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3,500원이래요. 3,500원. 네. 그러면 이제 아래는 우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저한세 안 걸리기 때문에 다 받고 가산세 300원 있어서 3,300원. 그죠? 최소한 1,500원 박탈되는 거니까 박탈되니까 결론적으로 3,300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랬죠. 우리는 박탈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00원, 3,500원을 최소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0원 밖에 안 내고 있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이놈, 야, 너 4,000원 꿀 다 빨고 있잖아.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4,000원 다 받다 보니까 너 2,000원 밖에 안 내고 있는데 3,500원 내야 되지 않니 최소한. 미안하지만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4,000원 중에서 1,500원은 박탈시켜버리겠다라는 거 여기서. 그러면 얼마를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세액감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2,500원만 해주는 거예요. 2,500원만.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라고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기 화면 보세요. 나중에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지? 여러분들이 꼭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제 공제감면세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 감면은 121번 이 녹색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안 걸리는 세액공제 감면은 123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배제되는 걸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배제가 되고 나서 결론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감면 받는 걸 넣는 거예요. 위쪽에. 후자예요, 후자. 배제되는 1,500원을 넣는 게 아니라 4,000원 중에서 1,500원 배제됐잖아요. 그러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세액공제에 감면되는 건 2,500원을 집어넣는 거라고 여기다가. 맞죠? 근데 네. 예, 어머니 정겹게 해서 지금. 자, 여기. 예, 근데 나중에 좀 짜증나면 배제되는 걸 또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배제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프로그램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최저한세에 걸려서 미공제가 공제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배제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배제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다 우리는 당연히 쉬운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대비하면 쉬운 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건 배제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심시켜드리 컴퓨터가 해줘.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자, 그리고 여기 3만원, 20%, 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감면 후 세액은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때가 감면 후 세액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감면 후 세액 쪽은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다 집어넣어요. 알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실기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건 일반 법인세, 산출세 여기 6,000원까지 출발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실기를 입력할 때 요 산출세액이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은 여기선 판단 못해요. 왜 판단 못하냐면 최저한세에 걸려서 얼마가 배제가 되는지를 여기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거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까지는 우리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고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기 법인세, 일반 법인세 산출세까지는 일단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괜히 했네. 표정이 안 좋아. 아무튼 나 다시 할게요, 나중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감면 후 세액은 우리가 그냥 다 무시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 후 세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한세는 안 내오셔도 돼요. 그렇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건 좀 암기. 뭐냐면 중소기업은 이거 1호 문제로 꽤 파고요. 최저한세 유리요. 꼭 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최저한세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을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7% 곱했죠? 이거 최저한세입니다. 라고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최저한세가요. 중소기업은 7%다라는 건 좀 외워주세요. 아셨죠? 요거는 시험에도 은근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험에 최저한세 가지고 어떻게 낚시를 파냐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일반 기업의 최저한세율보다 높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최저한세는 제재하는 동네, 제재. 제재하는 동네니까 중소기업은 제재를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 조심. 아셨죠? 제재하는 동네니까 중소기업은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제 세액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는 세액감면이 없어요, 말문제. 세액감면.
세액 감면은 특정 소득에 대해서 빼주는 거. 그리고 요거 최근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액 감면 얼마가 되는지를 출제를 해버려요. 출제하거든요. 보세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세액 감면은 감면되는 소득이 있거든. 감면 소득? 아까 그랬잖아. 우리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게 세액 감면이라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식을 할 때 세액 감면은 세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이 있어야 빼주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 좀. 화면 좀. 보시면. 그럼 우리가 요 산출세액 있죠? 요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과세 표준은 5억이래. 과세 표준 5억. 과세 표준은 5억인데 그 중에 감면 대상 소득, 세액 감면 대상 소득이 3억 있대. 그럼 이 산출세액 자체는 과세 표준에 대한 거잖아요. 됐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 이거를 안 주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2번이나 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과세 표준이 5억이에요. 그리고 감면 소득은 예를 들어 3억이야. 근데 내가 산출세액은 얼마냐면 지금 얼마 나올까? 2천만 원, 2천만 원. 됐죠? 그러면 내가 산출세액 2천만 원을 다 감면받는 게 아니잖아요. 총 5억 중에서 감면 대상 소득이 3억이죠. 그럼 세액 감면도 총 산출세액 중에 60%만 세액 감면 받아라 그 소리예요. 이걸 안 준다고 시험에서. 이 공식이 이해되시겠어요? 요렇게 구해 세액 감면. 근데 이 중에서 다시 감면율이 있거든. 감면율은 줘요 문제에서. 맞죠? 감면율을 곱한 걸 여러분들이 세액 감면 쪽에 넣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에서 감면 소득은 주거든. 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액 감면 쪽에서 여기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째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액 감면 구하는 논리는 이해되시겠죠? 항상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고. 근데 분자 자체가 소득이니까 여기도 과표가 돼야지. 산출세액은 전체 과표 중에서 요 감면 소득에 대한 세액을 깎아주는 거니까. 대신에 감면율 적용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세액 감면. 자, 세액 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 외워주세요. 뭐냐면, 일단 세액 감면은 2월이 안 돼요. 그럼 2월이 안 된다라는 건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최저한세 실기할 때 뭔가 있어요. 있으니까 믿으신 겁니다요. 그리고 요 2개 좀 암기. 뭐냐?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조특법상 세액 감면은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 이 감면이 어떤 감면인지 물어보진 않아요. 중복이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왜?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중소기업 들어갔잖아요. 그럼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니까 중복 안 된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서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고 출제하면 여러분들 높은 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 높은 거. 둘 중에 큰 거. 문제, 이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죠? 꼭 단수 남체가 밑줄 친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14장, 16장 됐다 지루하거든, 이론. 너무 지루해. 대신에 여태까지 했던 뭐 10장, 11장보다는 행복한 회차에 그래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미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요거 외워줘. 세액 공제는요, 10년간, 대부분 10년간 2월이 돼요. 그 말은 올해 못 받아도 10년간 2월 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줄지, 어떻게 줄지 하냐면,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감면이 있고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공제가 있는 거. 할머니가 되게 정겹지 않아요? 그죠?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자, 세감면하고 세공제가 있어요. 최저한세 걸리는.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제시켜라 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배제. 그럼 배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최저한세 걸리는 세감면하고요. 최저한세 걸리는 세공제 있잖아요. 둘 중에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어렵긴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게 좋아요. 왜? 세감면은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2월 안 돼. 올해 못 받으면 끝인데 배제가 된다? 끝나는 거 이제. 배제가 박탈이잖아요. 맞죠? 근데 세액공제는 올해 배제시켜도 10년간 2월 돼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컴퓨터 걸어줘요. 그렇죠? 말문제 때문에. 하지만 얘는 실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세액공제가 있을 거고, 왜냐면 과거의 세액공제는 우리가 못 받으면 올해 연도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의 세액공제랑 단기의 세액공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의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최저한세에 걸려서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게 유리할까? 이건 컴퓨터가 안 걸어줘요.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게 좋을까요? 단기 거, 과거 거. 그렇죠. 단기 거에 맞아요. 결론은 단기예요. 단기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공제부터 배제.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세액공제는 대부분 10년간 이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면 얘는 10년간 이월되죠. 근데 과거의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된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의 세액공제가 언제였냐면 얘가 2023년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럼 2023년도는 2024년도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배제가 돼봐요. 그럼 배제가 되면 이제 9년밖에 2월이 안 되는 거예요. 9년, 그러니까 2월 되는 시점이 긴 게 납세자는 유리하지. 맞죠? 그럼 2월 되는 시점이 길게 가려면 단기 거에서 배제되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논리예요. 잘 외워주시고. 되셨죠?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아까도 그랬지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딱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여기 외국납부세 공제, 외국납부세 공제.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됐죠? 외국납부세 공제는 출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납부세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외워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마지막 뭐냐면 우리 아까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 심지어 출제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많이 한단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거나 미래를 대비하려면 그랬을 때 연구인력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딱 2개만 외우시면 돼. 최저한세, 우리 시험 목적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렇게 2가지 외우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맞죠? 그럼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암기사항이라니까. 알죠? 암기사항.
다 됐어요. 됐나, 정말? 됐어요. 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좀 쉬었다가